SNS, 인스타그램이랑 네이버 효과 있어요. 와, 이거 안 내보내고 나 혼자 알고 있어야겠다. 월 매출 3천만 원 과연 가능한가? 디자이너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매출 금액이 어떻게 되시죠? 3천, 10만 원 정도 돼요. 점수가 그렇게 딱 맞기도 쉽지 않은데 마지막 날까지 치열하게 해가지고 끝내고 기분 좋게 퇴근. 네. 3천 하면 월급 얼마나 받아요? 지난 한 달간의 과정이 좀 특별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리뷰를 좀 해줄 수 있나요? 일단 내가 목표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럼 그 목표 금액을 하루로 다 나누고 일단은 그 하루 안에서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고객이 어떻게 올지 다 체크를 해요. 내 고객 수도 채워야 되고 매출도 채울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 고객 수가 안 된다거나 매출이 부족할 것 같다 하면은 그날 올 수 있는 분들, 와야 되는 분들을 연락을 했죠. 아침에. 그날 아침에? 네. 이게 시간이 되면은 오신 분들도 많았고 며칠 뒤에라도 그런 분들은 다시 오시더라고요. 그 매출을 채우기 위해 되게 노력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루에 만약에 100만 원을 하겠다 했을 때 150만 원을 했어도 절대 멈추지 않고 그날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그냥 내가 정해놓은 목표보다 떨어지지만 않게 하자라는 생각을 했죠. 누구한테 연락을 뭐라고 보내야 돼요? 케어하시는 분들이나 클리닉 하시는 분들, 머리 자를 때가 된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머리 손질 어떠셨냐, 머리 지금 할 때 되셨는데 괜찮으신가, 지금 손질하기가 내가 볼 때는 불편할 것 같다. 그 시간이 지났으면 사실 그분들도 느낄 거거든요. 본인이 지금 손질이 불편하다는 거를. 그러면은 그때 아차 하고 오시는 거죠. 기록을 해놔요. 제가 캘린더에다가 언제 어떤 걸 했고 어떻게 들어갔고를 맨날 적어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이 5월 8일이면은 4월 8일로 가는 거죠. 그럼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를 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찾아봐요. 이분이 오늘 이때 왔는데 이때 와야 되는데 왜 아직 안 왔지? 이러면은 이제 연락을 드리는 거죠. 그분들도 오히려 고마워하시고.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했던 분들한테는 주기적으로 계속 해드려야 되고 그분들도 좋아하시고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막 돈을 벌고 싶다거나 내가 시무식이 올라가야겠다 이런 명예는 사실 크게는 없었어요. 저는 그런 건 없었는데 저랑 제 친한 친구가 일적으로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거의 매일같이 통화를 하는데 전화를 하면 저는 노는 얘기를 하고 친구는 일 얘기만 해요. 저한테. 그게 조금 섞인 것 같아요. 그 영향을 조금 받아서 나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컸어요. 저는 진짜 제일 컸어요. 근데 진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나한테 진짜로 고맙죠. 오, 한 말씀. 고객님들한테 플랜을 좀 짜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머리를 커트를 하고 갔으면은 파마가 하고 싶은데 머리 상태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클리닉을 해서 그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파마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플랜을 짜서 끌고 가는 거죠. 그거를 오늘은 커트만 하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자 이런 플랜을 짜드리면은 고객님들이 좀 믿고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막 큰 금액을 결제해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고객님을 관리해드리겠다. 고객님한테도 좋고 저도 편하거든요. 저도 그 고객님 머리를 계속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가자.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고객님들한테. 저는 아이패드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상담을 해요. 일단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상담을 하는데 고객님들도 아시거든요. 자기 머리가 내가 커트만 해서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아시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제안을 해드리는 거죠. 손질이 조금 더 편할 수 있고 아침에 조금 더 빠르게 나갈 수 있고 대충 말려도 멋지고 예쁠 수 있고 이거를 제안을 해드리면 이제 거기서 고객님이 느끼시기에 괜찮겠다 싶으시면은 같이 가는 거고 그게 아니다 나는 커트만 하시겠다 하면은 저는 커트로 거기서 이제 최대한 커트를 해가지고 손질 방법을 알려드리죠. 그런 분들은 사실 제가 손질 방법을 알려드리면 손질을 하세요. 다 하시는데 한 2, 3개월 지나면은 파마를 하러 오세요. 결국에는 진단이 맞았던 거네요. 그 사진을 상담을 하고 그 상담한 사진을 앞에다가 딱 이렇게 보이게 세워놔요. 아이패드를. 그걸 보면서 머리를 하는 거네요? 그쵸. 파마를 하면 그 사진과 똑같이 나와야 되고 커트를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자르기 전에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죠. 커트만으로는 저 스타일이 나올 수가 없다. 일단 잘라보시고 나중에 파마를 해라. 저런 스타일로 하시면 잘 어울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워두면은 커트를 하다가 그냥 갑자기 파마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나는 완전 쭉쭉 뻗는 직모인데 저 사진에는 막 너무 예쁜 웨이브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들도 절대로 바쁘다고 해서 대충 하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죠. 모델 차이가 있고 이 스타일이 나올 수 없다. 최대한 비슷하게는 해놓겠다. 고객 입장에서 되게 좋겠는데요? 매출 달성하기 위해서 실행하셨던 어떤 액션들 이런 게 있을까요? SNS 인스타그램이랑 네이버 예약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하나씩 올렸어요. 인스타도 하루에 하나씩 올렸고 네이버도 하루에 하나씩 올렸어요. 홍보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예약이 빈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빈 시간을 새로운 이제 BS 고객님들이 채워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나갔죠. 비는 시간에는 계속 저는 사진 작업하고 인스타 올리고 그랬어요. 간절하니까. 그 간절함 있잖아요.
어떻게 생겼어요? 동기부여. 동기부여는 일단은 제 친구를 통해서 됐지만 제가 그 친구한테 말을 했어요. 하고 싶다. 사실 제가 그 달에 빠지는 날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천천히 준비해서 해라 라고 말을 하길래 거기서 조금 만약에 그 친구가 그 말을 안 했으면 제가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좀 꽂힌 거죠. 약간 자극 긁었네 한번. 그쵸. 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왔으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 친구의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너무 간절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열심히 죽은 듯이 죽은 사람처럼 와. 열심히 했죠. 이 발톱을 가지고 있었네요. 인스타그램으로 실질적인 고객이 유치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사진의 퀄리티라고 생각을 해요. 사진의 퀄리티 진짜 많잖아요. 머리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그 중에서도 눈에 보이려면은 퀄리티가 진짜 좋아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호감형의 얼굴인 분들을 데리고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1일 1 업로드 스토리도 맨날 올리고 하는데 이거 사실 제 비밀인데 사진을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 주변 그리고 여기 근처에 있는 회사, 밥집 이런 데 해시태그 들어가서 최근 게시물에서 좋아요를 되게 많이 눌러요 저는. 뭐 예를 들어 강남 뽕족 들어가서 강남 뽕족에 들어가면은 뽕족의 사진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뽕족에 있는 사람들의 사진이 올라오거든요. 그 위치 선정으로 하면은.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좋아요를 눌러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분은 뭐 이걸 먹으러 여기 왔을 수도 있지만 여기 근처에 계실 확률이 사실 더 크잖아요. 와, 그러면서 보는 거죠 여기를. 천재다. 온라인으로 전단지 뿌리는 거네요? 그쵸? 맞죠? 그렇게 하는 게 근데 홍보로 해서 돌렸을 때보다 큰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뜬구름 잡는 것보다 그쵸?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하트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쵸. 하트를 와, 나눠주는 어떻게 거죠.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냥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인스타를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오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 생각을 계속 하다가 뭐라도 해야겠고 하트를 누르잖아요. 사진을 올리고 막 뭐 해시태그 들어가서 뭐 빌드펌 들어가서 해시태그 누르고 있는 것보다 올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나한테 와야 될 사람이 내 인스타에 와봐야 되는데. 그 인스타그램 홍보하게 하잖아요. 돈 내고. 그럼 미용사들한테 많이 가요. 그러니까요. 훨씬 효과적인 거잖아요. 효과 있어요. 와, 이거 안 내보내고 나 혼자 알고 있어야겠다.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강남 뽕족 왔다 감. 맞아요. 양재 막 시민의 숲 산책한 양재천 거기 들어가 다 좋아요 누르고 다니면 돼요. 오늘도 양재천 산책. 이러면 양재천 근처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위치로 뜨잖아요. 네. 양재천. 최근 게시물로 들어가야 돼요. 또 아이디 같은 거는요? 브랜드가 있다면 브랜드명과 본인 이름 그냥 깔끔하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소개란 있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준호역 강남 4호점에 있는데 준호역 강남 4호점 남자 머리 잘하는 곳 이런 거를 쓰는 것보다 내가 하는 메뉴들 예를 들어서 남자 파마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댄디펌, 에즈펌, 가르마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이름들을 채우는 게 내가 댄디펌을 쳤을 때 그 사람이 떠요. 강남역 미용실 이런 거보다 그렇게 해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맞아. 강남역 미용실. 네, 그런 것도 강남역 미용실 치면 그분이 뜰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준호역 강남 4호점을 치는 사람은 없거든요. 없잖아요.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좀 심플하게 장소를 확실하게 하던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을 확실하게 하던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해시태그는요? 해시태그는 예를 들어서 에즈펌 쳤을 때 나오는 해시태그 수가 진짜 많아요. 내가 만약에 인스타그램을 지금 시작하거나 하는데 안 되고 있는데 에즈펌을 자꾸 쓰면은 그분은 사실 안 뜬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에즈펌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낮은 점점 이제 낮춰가는 거죠. 에즈펌보다 적은 해시태그 수가 있는 예를 들어서 에즈펌보다는 시스루 에즈펌이 좀 더 적어요. 그럼 시스루 에즈펌보다 적은 거 그거보다 적은 거 대신에 머리에 관련된 거 사람들이 칠 수 있는 거를 찾는 거죠. 그 개수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개수는 그 위에 떠요. 그러면 해시태그를 검색을 해보고 게시물 수가 적은 게 노출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그런 해시태그를 이용해 보라.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좀 차근차근 해 나가는 거죠. 강남역 미용실 진짜 많은데 강남역 1번 출구 미용실 이런 식으로 하면 점점 좁혀지는 거잖아요. 그 강남역 1번 출구 미용실을 검색해보는 사람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뜰 확률이 있거든요. 거기서 일단은 짱을 먹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역삼동 미용실로. 거기서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가면은 언젠가는 떠요. 근데 너무 큰 것만 가지고 하면은 사실 작은 해시태그를 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 글 적을 때는 팁 같은 게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에즈펌을 했으면 에즈펌,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비슷한 스타일의 펌들, 그런 거를 조금 그냥 해놨었는데, 요즘 제가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게 사실 이 고객님은 원래 어떤 머리셨고 어떤 상태셨는데 어떤 시술을 했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고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눈썹 문신을 하느라 많이 알아봤는데, 그냥 결과만 올라와 있는 사진, 눈썹 문신을 막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상태였는데 이렇게 됐다를 보니까 제가 거기 가고 싶더라고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조금 여기서 원래는 축축 처지고 이런 머리였는데 이 시술을 함으로써 이런 스타일이 완성이 됐다 라고 했을 때, 그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를 한 번 더 생각할 거예요. 되게 크게 디테일할 필요도 없이 시술 전 어떤 시술 그리고 결과만 있어도 충분히 나의 고민이 여기 있고 이걸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가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만 해놔도 충분히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동영상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진 같은 경우는 사실 포토샵을 해서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동영상을 찍으면 그거는 얼굴은 보정을 할 수가 있어도 머리는 보정을 못해요. 고객님들이 봤을 때 정적인 사진보다 움직이는 사진을 보면은 조금 더 끌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작업했던 사진들을 네이버 마이스타일에도 업로드를 하시는 거네요? 네, 네이버 마이스타일에는 로고가 없는 사진으로 해서 올리고, 인스타그램에는 로고가 다 박혀있는 사진들로 해가지고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리뷰 진짜 중요하죠. 리뷰를 캡처해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네, 그 스토리에다 올려요. 저는 피드에다가는 안 올리지만 스토리에 올리고, 하이라이트 있잖아요, 이렇게. 네. 거기다가 모아놓으려고 하죠. 볼 수 있게, 고객님들이. 그렇게라도 보면은 더 믿음이 갈 것 같아요, 제가 고객님이면. 근데 제가 3층을 하면서 한 행동들 중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 없어요. 사실 다 도움이 됐어요. 다 중요했고 그랬죠.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해내는 사람이랑 아직 못 해본 사람들이랑 어떤 차이가 가장 클까요? 의지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믿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평균 매출 1,500 정도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은 분명히 3,000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좀 다르겠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믿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만 계속하면서 자꾸 스스로한테 일깨워주는 거죠. 나 이렇게 해야 돼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하면 저는 못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